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은 뉴스 신세계가 조금 짧은 날이라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네. 무난히 마무리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켰다.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했던 얘기네요. 지난 주말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팝 콘서트하고 이제 폐영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만금 잼버리는 이제 막을 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라고 이번 잼버리에 이제 여력을 투입해줬었던 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는데 무난했다라는 대통령의 평가하고는 달리 전 정권의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글을 올렸는데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기초사전에서 제가 무난히, 무난하게, 무난하다를 찾아봤습니다. 별 어려움이나 장애가 별로 없이 또는 이렇다 할 단점이나 탓할 만한 점이 별로 없이 라는 뜻이 무난입니다.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성대하게 잘 치렀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에서도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반발하는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예, 아니 여기 넘어가기 전에 네. 저는 무난하다라는 대통령의 평가가 대한민국의 말과 정치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잼버리가 이렇다 할 단점이나 탓할 만한 점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공자가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자로가 물으니까 정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과 그 의미,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는 자고로 정명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두환 시절에 정의사회 구현만큼이나 참으로 허망한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강하게 반발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신문은 이제 문화일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일보 사설에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다라고 썼는데 그런 의견을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얘기한 준비 부족은 문정부에서 주로 벌어진 일임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기막힌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한 행태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 얘기에 찬성하는 격한 어조로 비판을 한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대통령실의 태도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특히 이제 잼버리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조목조목 정리를 해놨는데 총 사업비가 이번에 1,170억 원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조직위원회의 그 장이자 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죠. 이 조직위 예산에 870억, 전라북도 예산에 260억 원 정도가 쓰였고요. 전 정부와 현 정부로 나눠서 보자면 전 정부 시기에 쓴 돈이 165.5억, 그러니까 165억 5천만 원 정도고 현 정부 시기에 쓴 돈이 1,015억 원이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리고 예산의 80% 정도는 현 정부 때 지출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두고 어떻게 전 정권이나 혹은 전라북도에만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현생에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고깃집에서 친구들과 고기를 먹다가 이번 잼버리는 전라도 때문에 망했어? 라는 말을 과연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흡사 문재인 정부 7년 차를 연상하게 하는 화법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잼버리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외신들의 평가는 상당히 좀 냉정했습니다. AFP 통신 같은 경우에 주말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K-팝이 구출? 물음표. 한국 스카우트 잼버리 폐막 콘서트의 올인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이 뭐 잼버리 콘서트를 둘러싼 천태망상들을 종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BTS를 차출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발언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공공기관의 직원 1000여 명이 콘서트에 동원된 논란. 자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훼손 논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하나씩 따졌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재앙이 된 행사를 수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상 자금을 투입했지만 K-팝 팬들로부터 공공부문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열린 폭염,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대피로 얼룩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K-팝 콘서트와 사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대회 기간 내내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영국의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한국 지자체와 기업이 후원하는 K-팝 댄스 레슨, 그리고 전통 떡 만들기 같은 견학과 축제가 포함된 잼버리로 잼버리의 성격이 변모됐다. 이런 지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우리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난한 마무리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이 뒷수습에 있어서 동원된 자원들 그리고 이 비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여전히 좀 미정입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조기 이동을 위해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지출했던 약 100만 파운드의 비용, 이게 어떻게 상환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또 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 뭐 대학들, 공기업들, 여기에 동원된 조직들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정산이 될 건지, 이 예산 정산의 주체가 잼버리의 조직위인지 행안부인지 여가부인지도 여전히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축제가 국난이 됐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을 투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행사인데요. 책임 전쟁이 이제 후속타로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성가족부, 잼버리 주무부처고요. 그리고 장관이 조직위원장이었는데 잼버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라는 기자들의 이제 지적 어린 질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동문서답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잼버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책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준비가 허술했다라는 지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걸로 들리는 거라 앞뒤가 좀 바뀐 대답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난 5월에 이 지역에 내렸던 폭우 때문에 현장 침수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6월에 조직위원장들이 모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김윤덕 의원이 침수, 폭염과 관련한 예산을 더 해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형식의 비산 예산 20억 원 이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근데 이걸 이제 김현숙 장관이 이제 거절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여가부 쪽에서는 이미 조직위에서 6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집행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에서 오늘 입장을 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이 한 장 올라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방본부에서 입장이 나온 거 보니까 일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전의 모 대학 기숙사에 배정돼 있었던 잼버리 참가자들 이제 1,500여 명, 이들의 짐을 나르는 과정에 119 구급차 6대가 동원됐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말 동안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건데,
구급차를 짐을 나르는 데 동원한다라는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SBS가 확인한 내용을 보니까 대전 소방본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그날 행안부 현장 파견 직원으로부터 구급차를 이용해서 짐을 옮겨주는 게 안 되는 건 아는데 지금 버스가 대기하는 장소까지 도로로 짐을 이동하는 게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구급차 이용이 가능한지 이런 문의를 받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구급차가 동원돼서 이런 식의 이제 짐을 옮기는데 활용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용달차 빌리세요. 1톤 트럭 빌리시면 되잖아요. 구급차를 119 구급차를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달차 빌리세요. 안 되는 걸 알면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공무원분들이 처음부터 다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총동원 체제가 되면 당장 당면한 일, 수습하기에 급급한 거죠. 수습에 급급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자, 김관영 정북도지사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관영 지사의 자세한 입장은 잠시 후 3부에서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던 해병대 수사단 전 수사단장이죠. 박정훈 대령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집단 항명 수괴로 입건돼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국방부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내일 국방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수사심의에서 따져볼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 대령의 주장은 지난주에 뭐 말씀 전해드렸던 대로 군 검찰에 지금 수사를 거부한 상태고요. 그동안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라고 추가로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자신을 향한 군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이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거나 혹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 군 검찰 수사의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걸 따져보는 기구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소집 신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걸 부의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뭐 추가로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사건 축소 그리고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에 박 대령이 이제 TV 생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 사령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지난 11일입니다. 폭로 직후에 KBS 1TV의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 그리고 뉴스9에 박 대령이 출연을 했는데 이걸 해병대 사령부가 문제 삼아서 오는 16일 오후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대령은 일단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징계 기록을 확인해야 되고 뭐 이 위원들 중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어권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개최가 결정되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 즉 부의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부의하기로 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때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하규 대변인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돼 있어야 되고요. 그중에서 5명을 뽑아서 부의위원회를, 즉 수사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21년에 소위 이해람 중사 사건 때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자주 열립니다. 한 2달 사이에 한 8회 정도 열리고 여기서 나오는 권고를 국방부가 다 받아들여서 이해람 중사 사건을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하규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부의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당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수사심의위원장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을 국민들의 의혹 없이 해소를 하려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밝혀야 되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할 요건이 전부 다 맞거든요. 개최 여부, 어떤 사람이 심의하는가, 이 부분이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첫 단추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장 출신의 이제 민병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안보실보다도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박 대령이 그 보고를 했을 때 장관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날 대국민 발표를 하고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뒤집을 정도면 국가안보실장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윗선에 어떤 입김이 작용하든가 의도가 작용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주장을 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둘러싸고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박 전 대령이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이제 다소 헷갈린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반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를 항명이고 규정 위반이라고 공격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전 정권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보수 언론 매체들의 어떤 지적을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진보 보수 매체를 가리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윤석열 검사 시절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소위 항명을 하다가 좌천을 당했던 윤석열 검사와 비교하는 칼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국민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강신업 변호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신업 변호사 지인에게 통화한 녹취록이 지금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이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올해 3월에 있었던 여당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1월 초에 그 당시 이제 강신업 변호사 측의 인사로 꼽히는 A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통화하는 중에 강신업 변호사 출마를 좀 자제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V 여기서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VIP라고 해가지고 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V가 이번에는 당대표 최고위원이고 V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총선을 내년에 V의 얼굴로 치러야 되니까 조금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사라는 말도 다시 꺼내는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설수가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은 출마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논란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KBS 쪽에서 그 녹취록을 녹음 파일을 확보를 해가지고 취재를 들어갔는데 강승규 수석의 해명은 대선 경선 때부터 친분이 있는 지인과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인 것 같은데요. 공사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이게 시민사회 수석이 친분 있는 지인과 나눈 개인적이고 일반적 대화다라는 말로 이 녹취록에서 나온 V가 그림을 그린 이번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총선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라는 말이 개인적인 친분 있는 지인과 나는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대화라고 하는 말로 이게 변명이 반론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트위터는 외교부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공사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은 이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이런 발언에서도 문제가 될 텐데 시민사회 수석은 더더욱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